Hello everyone. Happy holidays.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수소를 연구나 산업상 원자재로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수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수소를 사용하여 얻는 에너지가 언제나 더 적기 때문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적어도 한 2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채널에서 말해왔고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연력학 법칙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이용해서, 상식은 언제나 진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수소 경제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세 가지 근거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번, 수소는 지구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주의 75%가 수소이고 지구에서도 가장 많은 원소라고 할 때의 그 수소는 물의 구성 성분으로서 또는 모든 생명체의 세포 구성 물질로서의 수소입니다. 화합물의 구성 분자로 존재할 뿐이고 단독으로는 지구에 수소가 없습니다. 즉 수소는 매우 희귀한 원소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소 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소 광산이나 수소 가스전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수소는 가령 식물이 포도당 만들 때 물 과황분해해서 수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과학 연구용 또는 산업계에서 환원제 등 이렇게 소재로, 산업 소재로 사용할 때는 인간은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의료계에서 치료 목적이나 연구 목적 등으로도 수소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인간은 수소를 만들어 사용해온 지 매우 오래됐고요. 수소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값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언제나 계속해야 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즉 돈을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채집해서, 즉 주워서 사용할 뿐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원유나 가스를 부어 올리는 것도 줍는 방법의 일종일 뿐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 부산물로 얻어지는 그 부생수소도 원칙적으로는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걸 다른 지방으로 이송할 때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이송하고 이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온도냐? 온도는 영하 273.15도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최저점입니다. 높일 때는 1000도, 만도, 100만도, 1억도까지 그 이상도 올라가지만 이것서 영하 273.15도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다. 그래서 절대 영도라고 이름 갖다 붙였고요. 근데 수소가 영하 253도니까 얼마나 낮은 온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이송할 때는 영하 163도에서 이렇게 이송을 하고 그러죠. 그보다도 90도나 더 낮습니다. 자, 모든 기체, 가스나 이산화탄소, 에탄올,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것들 기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더 작기 때문에 이송을 위해서는 일단 액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를 영하 253도로 만드는 것도 많은 설비, 많은 돈 들고요. 유지하는 것도 많은 설비,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그래서 이걸 좀 압축해서 이동시켜보자. 그렇게 하더라도 고압의 대형 수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돈이 많이 들고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원자재로서, 산업자재로서 연구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너지 용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땔감입니다. 땔감. 연료입니다. 연료. 이렇게 사용하는 수소는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원자재,
원료로 사용되는 그 수소와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 소량씩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아무리 비싸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료, 즉 땔감으로 사용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소는 아직 세상에 없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수소로부터 얻는 에너지보다 언제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100을 사용해서 수소 한 통을 얻었다면 이 수소 한 통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언제나 100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소 만드는 비용 너무 비쌉니다. 물, 즉 H2O, 이거 수소기랍이라고 해서 매우 단단하게 수소하고 산소가 찰싹 붙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반대로 한번 보면 말이죠. 수소하고 산소는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특별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 못하게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또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팍 튀어나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 수소결합을 부숴서 수소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을 써서 부수는 열분해든, 전기를 써서 부수는 전기분해든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합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를 100이라 할 때 수전해로 얻게 되는 에너지는 30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70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촉매를 개발한다고 연구비를 엄청 갖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을 높여봤자 이거 세발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산업 자재 용도 또는 치료 용도 또는 연구 목적, 그런 목적이라면 수소는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수소를 에너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용도를 쓰기 위해서 물 전기분해 수소 만들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투자해라, 이렇게 꼬신다면은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이렇게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그린 수소다, 이렇게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여갖고 말이죠, 마치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면 유식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아주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곧 그 이유를 밝힐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센 깡통이거나 고도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키도 모르게 사기 행위를 응원하는 의용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바보 교수들이 원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만들 수 있다고 정말 밥값 아까운 소리를 하는데, 풍력전기, 원자력 전기로 수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오래전부터 늘 해오던 짓입니다. 물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 얻는 모습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물상 시간에 교실에서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얻은 수소를 연구용,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에너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용으로 사용하려면 풍력전기나 원자력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돈에 꼬리표 없듯이 전기에도 꼬리표 없습니다. 재생전기든 원자력 전기든 수전해로 투입된 에너지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전기를 수전해에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면 100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수전해로 70을 갖다 버리고 잘해야 30 사용하자고 지금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연구할 테니 돈 달라고 지금 사기질 하는 겁니다. 돈 1원도 줘서 안 되고요. 밥은커녕 식은 라면 한 젓가락도 아깝습니다. 전기분해가 비싸면
열분해는 좀 쌀 겁니다. 네? 열분해, 열을 가해서 부수는 겁니다. 예. 천연가스, 이거 본질은 메탄, CH4인데 탄소 1개하고 수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물보다는 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대량의 수소를 만들고 싶다면, 대량의 수소를 가지고 싶다면 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해서 탄소와 수소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걸 문자 쓰면 열분해라고 합니다. 계질이라고 합니다. 계질, 가스 계질. 그래서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해버리면 탄소와 수소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탄소는 무겁고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수소만 모일 테니까 그거 분리하면은 그러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스를 대규모로 계질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공장 짓는다고 세금, 즉 피 같은 돈을 탕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멍청하고 미친 짓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이득 보는 자가 그 사기꾼 세력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만들 때 말이죠. 제품 원가가 뭡니까? 원재료비에다가 생산 비용에다가 재고비, 이거 더한 거 아닙니까? 이 재고비라는 것은 재고비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품이 뭡니까? 수소 아닙니까? 원재료가 가스 아닙니까? 따라서 수소 비용은 가스 비용 더하기 계질 비용 더하기 수소 저장 이송 비용입니다. 수소 저장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직전 영상에서 가스 운반선 LNGC 이거 공급 부족 생긴다, 쇼티지 날 것 같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현재 가스를, 천연가스를 이송할 때, 배로 이송할 때 가스 운반선인데, 그 화물창에 수소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 가스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로 액화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보다 올라가면 영하 160도가 되어버리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그럼 부피가 160배로 늘어납니다. 그냥 두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출되도록 해주고요. 배출돼서 만약에 그거를 재액화해서 집어넣거나 그걸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심할 경우에는 뭐 바다를 건너서 이송하는데 거의 뭐 한 20일씩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탱크에 가스를 가득 채워서 목적지에 갔더니 열어봤더니 텅 비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장 이송 비용입니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겠죠.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비용은 가스 비용 더하기 계질 비용 더하기 수소 저장 이송 비용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즉 수소 비용은 가스 비용보다 언제나 더 비싸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멍청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소를 바꾼 후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에너지 얻는 것이 목적이지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에너지 얻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포집을 하든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소를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생산할 때도 돈이 많이 들고 생산한 수소를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보관하고 이송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수소를 일단 암모니아로 바꾼 후에 이송해서 목적지에서 암모니아를 부숴서 이걸 문자 쓰면 암모니아를 계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질, 고친다 이렇게 성질을 고친다고요. 본질은 열분해입니다. 열분해, 열로 부수는 겁니다. 수소를 사용하자고 계속 이렇게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 비료나 화약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암모니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자연산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자연산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줌을 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줌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변질이 돼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가 됐을 때 그 지린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암모니아는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비료나 화약을 만들 때는
일단 암모니아가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간 재료가 되는데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판옥선에 그 사용할 포탄, 화약 아닙니까? 포탄을 만들 때 그 화약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화약만 있으면 저 외선들 수장시킬 수가 있는데 화약 어떻게 구합니까? 또는 비료가 있으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니까 굶주림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료의 원료, 화약의 원료, 이 자연산 암모니아가 너무나 적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눈을 켜고 불을 켜고 암모니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서, 그래서 먼저 수소를 만든 다음에 질소와 수소를 까딱 붙여서,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질소 1개에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붙인다, 문자 쓰면 합성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만드는 방법을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정립을 해서 아직까지도 하버 보슈법이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를 갖다 붙이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수소 비용입니다. 즉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비싸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가격은 수소 가격 더하기 생산 비용 더하기 재고 비용, 이렇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질소하고 수소로 암모니아 만드는 그 방법을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질소는 공기에 대략 한 80% 있습니다. 아주 풍부합니다. 언제나 수소를 구하기 힘들고요.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없으니까, 희귀하니까, 희소하니까. 그래서 일단 수소를 만약에 구했다고 치면, 그러면 질소 1개하고 수소 3개를 딱 갖다 붙여야 되는데, 먼저 질소는 질소 원소 2개가 삼중 결합이라고 해서 제가 선을 3개를 딱 그어놨습니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딱 갖다 붙어 있어요.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완전 찰떡궁합이라서 이거 부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팬다고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완전히 고온 고압으로 다시 압착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 호텔에다가 질소와 수소를 합방을 시킨 다음에 고온 고압으로 특별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FeO라는 게 산화철이고요, Al2O3라는 게 산화알루미늄입니다. 이걸 청매로 집어넣어서 살살 또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을 딱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자, 수소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수소 만드는데 돈을 왕창 써서, 그렇게 비싼 수소를 가지고 또 암모니아 만들 때 돈을 왕창 써서, 돈 왕창 쓴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암모니아를 그냥 사용해야지 왜 그걸 다시 수소로 개질을 하는데 또 돈 들이고 에너지 낭비한단 말입니까?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수소 자체로 이송하고 저온으로 유지하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혹시 그거를 암모니아로 만들었다가 다시 암모니아에서 쏘아서 수소 만드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면 그렇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어느 경우에나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었다가 암모니아를 다시 부숴서 수소를 만드는 경우, 암모니아 부숴서 만든 수소 비용은 가스 부숴서 만든 수소 비용보다도 언제나 더 비싸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런 짓을 할 만큼 멍청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따져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손실만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고요. 이것을 보조금으로 이 손실을 메우고 이익까지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생전기나 원자력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얻고 이걸 암모니아로 바꾼 후 수송한 다음에 다시 암모니아를 부숴서 수소 만들어서 쓰자. 이거는 사기에 사기를 더하는 아주 제가 보기엔 완전 악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의 전기 시스템은요, 수력, 조력, 지열, 원자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화력은 석탄, 석유, 가스 매우 다양합니다. 이걸 다 발전원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발전원별로 전기 만드는 특성과 발전 원가가
다 다릅니다.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이런 것은 전기 출력이 일정하지를 않고요. 문자 쓰면 출력의 간헐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뭐 이렇게 말을 씁니다. 즉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거나 낮에 구름 없이 햇빛이 많아야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원자력은 한번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즉 원자력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다 탈 때까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돌려야 합니다. 껐다 켰다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아궁이 불 한번 지피면 계속 태워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화력발전은 말이죠, 마치 우리가 가스레인지 필요할 때마다 불 켰다가 끄지 않습니까? 추가 전력이 필요하면은 비교적 즉각 발전기 돌렸다가 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원가도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거는 초기 설치할 때 고정비 엄청나게 들죠. 그러나 한계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한계비용. 여기서 말하는 발전 원가, 지금 우리의 풍력, 태양광 이거는 발전 원가는 가장 비쌉니다. 이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발전 원가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현실의 발전 원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력, 풍력, 태양광 이거 발전 원가 당연히 처음에 그 발전소 지을 때 돈이 왕창 들고요. 그게 고정비 아닙니까? 그러나 발전할 때 한계 비용은 매우 낮죠.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 아닙니까? 물론 유지비용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특히 풍력의 유지비용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원자력은 가장 원가가 싸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량은 무조건 돌려야 합니다. 이것을 기저부하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량, 부하 변동이 거의 없는 전력 수요, 요거를 원자력이 감당시키게 하고요.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은 점차로 발전 원가 가장 저렴한 순서로, 또 환경 부담이 가장 적은 순서로, 환경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게 바로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순서, 이렇게 차례차례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전기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스보다는 석탄이 저렴했기 때문에 부하가 늘어나면은 이제 석탄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옮긴 후에는 결국 이 순간 부하에 대응하는 그 발전은 가스가 담당하게 되겠죠. 자, 이런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전기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만큼 바로 발전해서 송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장마가 나서 그래서 소양댐을 방류를 하면은 이거 수력 발전이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한계 비용의 0과 같잖아요. 그래서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 발전이 막 생기거나 갑자기 뭐 구름도 없이 며칠간 햇빛이 쨍쨍해서 그 태양광 발전이 막 생기고 하면은 이거 대부분 한계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전력망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남죠? 그러면 화력 발전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력 발전한 전기로 물을 수전에 한답시고 사용해 뿌리면은 전력망에서 화력 발전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결국 수전에 하는데 사용하는 전기는 화력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풍력 전기로 만든 수소도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거 전부 헛소리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하겠다고 저렇게 난립니까? 지구 기후 위기가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렇게 멍청하게 수소를 마구 사용하면은 수소 사용 후, 수소 사용 전 요걸 비교해 보면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수소 사용 후가 더 급증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또 암모니아 만들었다가 부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만큼 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가된 에너지량은 전부 열로 변하여 연기처럼 사라지고요. 그 과정에서 열은 주위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지구온난화 더 가속시킬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수력, 조력, 재생에너지 이거 전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또 수력, 조력,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경제성 원칙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합니다. 경제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도 보조금 줘서 시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난 5년간 태양광과 풍력에 갖다 본 그 보조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제도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는 안전성, 경제성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4세대 원자력 조만간 보급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거 우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 반드시 필요한데 기후변화 우리는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수단은 가스 사용 늘리고 원자력 사용 늘리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 전성시대, 원자력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소를 싹 포집을 하면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할 때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탄소 목적이 아니라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 가을 그 킨텍스 수소경제 전시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할 얘기가 많다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말이죠. 포스코에서 돌멩이 국 끓일 때 그 돌멩이 국 끓는 그 소치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가열을 할 때 석탄으로 합니다. 석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 선봉이 되기 위해서 수소로 가열을 하겠다고 막 연락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연락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가스를 개질한 수소로 가열하겠다는데 차라리 가스로 바로 가열하는 것이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반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스마트한 놈, 이거 완전히 천재가 아니라 만재가 될 정도의 놈은 소형 원자로의 열을 직접 이용해서 돌멩이국 끓이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소형 원자로 기본적으로 열이 나오는 곳입니다. 고열, 아주 높은 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열을 회수를 해서 전기 터빈을 돌려서 스팀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 추가로 이제 투입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원자로 열을 직접 가열원으로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가장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될 때 차선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 전기로 가동하면 됩니다. 용광로를 전기로도 그 용광로 있습니다. 그게 전기로죠. 물론 돌멩이 국 끓이는 거하고 전기로로 끓이는 국이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은 전기로는 주로 이런 폐차시켰을 때 나오는 강철 다시 녹여서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쇠조각 강철 상태를 다시 녹여서 만들 때 전기로를 주로 사용하죠. 그러나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또 연구하면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응용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탄소 배출 적고 원가 경쟁력 가장 높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발전, 제철, 시멘트 등등 한 장소에서 대규모 열이 필요한 이런 비즈니스는 소형 원전의 열 에너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 세상을 제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경쟁력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자보다 더 비싸게 만들 재주가 없는 그런 겁니다. 경쟁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갖고는 그건 시장에서 퇴출되죠.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경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나 암모니아 관련주 이거 싹 팔아치우고 관심 종목에서 싹 지워버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벌어진 이 수소 광풍이 혹시 수소 게이트 아닌지 이런 어떤 그 짓거리로 누가 이익 봤는지 이익 본 세력이 누구인지 다음 정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의 정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홀한 희망으로 시작해서 쓰디쓴 배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사기의 정석입니다. 사기당하는 순간은 너무나 황홀하고요, 달콤하고요, 행복합니다.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요. 근데 세월이 흘러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즉 돈을 다 털린 후에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게 사기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